문자로만 대화할 때 불편함을 느낀 적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나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 문자보다는 전화보다는 만나서 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스토어 운영에 꼭 필요한 레시피와 다양한 꿀팁을 알려드리는 스토어 레시피입니다. 요즘 아이돌의 무대가 끝나고 나면 엔딩 포즈를 지어서 보여주는 게 팬 서비스의 하나로 자리 잡았죠? 팬들에게 어떤 표정을 보여줄지 연구하는 아이돌도 많아졌고 때에 따라 큰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연기자분들의 혼신을 다한 연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기하는 장면을 볼 때 어떤 부분에서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아이돌의 엔딩 포즈는 왜 취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비언어적 요소 때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이자 심리학자인 앨버튼 메라비언은 상대에 대한 인상이나 호감을 결정하는 데 있어 55%의 시각적인 요인과 38%의 청각적인 요인, 그리고 7%의 언어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효과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요인보다 비언어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100마디 대사나 노래말을 대신해서 한 장면에 잡히는 표정만으로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연기자와 아이돌도 비슷한 효과 아닐까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객과 마주해야 하는 대면 응대는 채팅이나 전화로 소통하는 것보다 더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겠죠? 또 기분 좋은 응대를 통해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면 너무 좋겠지만 응대가 잘못되는 경우 부정적인 마음 또한 더 커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7%의 언어적 요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판매 직원이라면 전문성을 빼놓을 수 없으니 고객과의 소통에서 언어적 요소가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시각적, 청각적, 언어적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시각적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고객과 마주했을 때 미소를 지으라는 말은 모두 들어보셨죠? 미소를 지으면 고객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이나 몸짓에서 결정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기분이 좋지 않아서 표정을 찡그리는 것이 아니라 표정을 찡그리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이 미소를 띠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뇌는 기분 좋은 상태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좋은 상태로 근무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좋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고 싶으신가요? 미소를 지을 때에는 입으로 짓는 것보다 눈으로 짓는 게 더 좋다는 거 알고 있나요? 애교살에 힘을 주어 눈웃음을 함께 지어주세요. 청각적 요소에는 목소리 톤이나 어투에 주의해야 합니다. 서비스인이라면 솔톤의 끝음은 올려서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목소리 톤과 끝음을 조절해야 합니다. 친절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 서비스인의 기본적인 목소리 톤처럼 솔톤의 끝음을 올려서 말해야 하고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할 때에는 안정감 있는 목소리의 끝음은 일자로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불가능한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서 단호함을 보여주어야 할 때에는 끝음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목소리 톤이나 끝음 처리도 중요하지만 어투에 대한 부분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말의 빠르기나 세기는 되도록 고객의 속도와 비슷하게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많은 고객을 응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말이 너무 빨라져서 정중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너무 느려져서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비슷한 상대에게 더 호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응대하는 고객과 비슷한 속도로 말하게 되면 고객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과 비슷한 직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과 청각, 비언어적인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상대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93%의 비언어적 요소만 잘 지켜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특히나 판매사원이라면 더더욱 7%의 언어적 요소에 신경 써야 한다고 했었죠? 한 끗 차이가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언어적 요소에서 첫 번째는 고객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공부를 필수로 해야겠죠?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 용어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고객이 잘 모르는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고객에게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고객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고객이 사용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주면 친밀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고객이 하얀색이라고 했다면 아무리 상품명이 아이보리색이라도 하얀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치명적인 실수가 아니라면 고객이 틀렸다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시각적, 청각적, 언어적 요소에 대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미소를 보이며 고객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55%의 시각적 요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소리에 친절함을 더해주어 38% 청각적 요소를 확보해야겠죠? 추가로 고객을 공감해줄 수 있는 언어적 요소 7%까지 더해지면 한 끗 차이의 완벽한 응대가 될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현장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매장 운영을 원하신다면 FA모스트로 연락주세요. 스토어 레시피는 오프라인 스토어와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 그럼 안녕!